제목에 써있지만 인수합병, M&A라고 하는 것들 요즘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 네, M&A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말해서 그냥 기업을 사거나 아니면 기업을 합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방식으로 사냐 합치냐에 따라서 이 M&A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인수합병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처럼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인수와 합병도 다른 건데요. 인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기업이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을 앉는, 매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먹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형태기는 한데요. 국내 M&A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거는 바로 이 현대차의 기아차 인수입니다. 부도 위기를 맞았던 기아차를 현대가 인수를 했고 지금 이제 현대기아차 완전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가 됐죠. 이런 게 바로 인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합병은 두 기업이 비교적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형태를 합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수가 어떤 큰 회사가 하나를 앉는 것과 다르게 이것은 두 회사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서로 내가 이 부분은 너를 보완해 줄 수 있어. 나는 그럼 이 부분을 보완해 줄게. 이런 식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회사 하나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모바일 메신저와 게임에서 강세를 보였던 카카오,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기반을 가지고 있는 다음이 합병했다. 이게 가장 적절한 예일 것 같습니다. 또 M&A는 비슷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업 분야가 완전히 다른 기업들이 합쳐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유통업체, 미국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동영상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인수하려 했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업 분야지만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온라인 쪽을 좀 어떻게 마케팅 쪽을 강화해보고자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틱톡을 인수하려 했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사업 분야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M&A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M&A는 왜 하는 걸까요? 보통 자본주의에서는 기업 간 혹은 이제 나라 간 이제 경쟁이나 성장이 필수적인데,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다른 회사들과의 어떤 경쟁 구도에 놓였을 때 이것을 좀 이기기 위해서, 역전하기 위해서 어떤 성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비용을 상대적으로 좀 절감하면서 사업을 혁신할 수 있는 그나마 좀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 M&A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A라는 회사가 새로운 분야를 어떤 좀 확장을 하고 혁신을 하고 싶은데 아예 밑바닥부터 1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작은 기업들을, 혹은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동등한 기업들, 아까 정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던, 그렇게 해서 회사를 합치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혁신을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좀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M&A를 하게 되면 기존 주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희 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실 기업들이 뭐 합치고 팔리고 이런 것들은 기업들의 사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기업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우리 주주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인수합병 소식이 들려오면 보통은 이제 주가가 움직이죠. 근데 뭐 꼭 그렇다는 거는 또 요즘에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약간 법칙처럼 움직이는 그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꼭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A가 B를 인수하려면 뭐 추가 지출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돈을 주고선 사와야 될 테니까. 그러면 비용이 커지니까 A 회사 주가에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B 회사는 뭐 좀 어렵던 상황에 좋은 값에 팔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는 않더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기업들 간의 이 인수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낼 것 같으면 결국에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가 최근에 온라인 사업을 좀 강하게 하려고 이베이를 인수했죠. 이 둘의 시너지가 괜찮을 것 같다. 좀 궁합도 잘 맞고 얘네 좀 이제 점유율도 많이 올라가겠구나 하면 주주들도 여기에 대해서 환호를 하고 시장에서 더 많이 이제 거래가 되겠죠. 7월 1일에는 GS 홈쇼핑을 흡수 합병한 통합 GS 리테일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 홈쇼핑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 한 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GS 리테일 주식 약 4개의 주식을 준다고 합니다.
GS 리테일은 이 합병 시너지를 통해서 미래에도 좀 성장 가능한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시키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 공시에 나온 내용이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온 오프라인 채널, 물류 인프라, 뭐 핵심 상품 카테고리 등등 통합해서 기업의 가치, 이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과장님께서 이 기업 가치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서 사고 파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얘네 가치가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이 정도 가치면 살만하네라는 걸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가성비 따지듯이. 근데 기업 더 큰 금액을 주고 사야 하는 기업이 이게 얼마나 많이 따지겠습니까? 일단 팔리고자 하는 회사는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높게 평가받고 싶어 할 테고 사가려는 회사는 최대한 자기한테 좀 유리하게 낮은 가격을 부르고 싶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절충시킬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이 또 필요할 텐데요. 사실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지표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가 수익 비율, PER, 아니면 뭐 기업 가치의 연간 매출을 비교하는 EV per sales, 아니면 현금 흐름 할인법, 뭐 이런 지표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는 단순히 도구적인 방법일 뿐이고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는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합니다. 또 기업마다 다른 기업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식들도 다 다를 테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의 이슈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하기 위해서 경쟁사 본 입찰 때 경쟁사들보다 높은 인수가를 써냈다고 하죠. 높은 인수가를 써냈던 것, 다른 기업들 입장에서는 뭘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대우건설을 사?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흥건설 입장에서는 대우건설의 가치가 그만큼 높았다. 얘네가 그만큼 꼭 필요했다. 그런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신세계그룹이 이베이의 지분을 인수할 때 물론 유통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이베이를 인수함으로써 우리가 온라인 시장 강화할 거야. 약간 이런 전략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전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세계 외의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베이를 너무 큰 금액에 인수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문이 뒤따르긴 했지만 뭐 신세계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그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 금액에 인수를 한 거겠죠. 이렇듯 뭐 도구적인 지표가 있다고 한들 기업마다 평가하는 방식 또 그 안에서 작용하는 많은 변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평가할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을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그만큼의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게 또 따로 있죠. 네, 뭐 보시면 사실 결국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 입장에서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라고 본다면 어떤 기업이 M&A 후보 물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그 기업들을 뭐 하루라도 미리 아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미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런 정보를 알기는 뭐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뭐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미리 좀 대응하고 예측해 본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증권사 BTIG가 예상한 M&A 하기 좋은 기업들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뭐 팔리는 입장에서는 현재 뭐 고평가가 돼 있어서 좋고 사는 입장에서는 뭐 저평가가 돼 있어서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는데요. 알아보면 이 원유 천연가스 시추업체인 헤스 코퍼레이션 이런 곳이 있고 세계 최대 에어컨 제조사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캐리어라는 곳이 있고 또 호텔 기업 메리엇 베이케이션 월드와이드 그리고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네요. 메이콤 테크놀로지 의료기술 서비스 기업인 아이큐비아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을 BTIG가 추천을 해놨습니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몇 개 빼놓고 다 모르겠는데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최근에 M&A 이슈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안 좋았다가 이렇게 차츰차츰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알짜 기업들이 매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런 기업들을 사고 파는 일이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두에도 밝혔지만 이 시장이 커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코로나니까. M&A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좀 쇼핑에 나선다, 이제 쇼핑 나가보자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기업들의 크고 작은 인수합병 이슈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좀 주의해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뭐 M&A에 뭐 M&A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하면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사실 이런 정보는 미리 알고 있지 않는 한 내가 그 급등하는 주가에 올라타기가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인수합병을 하든 말든 그런 종목에 좀 치중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종목 선택 기준 10가지에 대한 그 콘텐츠를 보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 선택 기준 10가지에 부합하는 좀 성장성 있는 기업을 차라리 물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뭐 아시겠지만 기업 인수합병은 사실 그 해당 기업의 어떤 미래 전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이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로버트 회사를 인수한 것,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전장 사업을 하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거, 이거는 사실 그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노골적인 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를 냈던 인수합병도 있지만 뭐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도 상당히 많았던 거는 다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